남자농구 서울 삼성과 인천 전자랜드 경기입니다. 이번 시즌 3번의 맞대결에서 서울 삼성이 2승 1패로 우위를 가져가고 있으며 매번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던 팀이죠. 세 경기 모두 3점 이내에서 승부가 갈렸습니다. 서울 삼성은 직전 경기에서 부산 KT를 상대로 94대 77로 대승을 거두며 2연패의 흐름을 끊어내는 좋은 경기를 펼쳤습니다. 김준일의 부상 복귀로 인한 효과가 점점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죠. 백투백 원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아이제아 힉스가 16분여 만을 출전한 가운데 더블을 기록했으며 힉스 대신 골밑을 지켰던 김준일과 임동석의 야투 또한 불을 뿜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맞서는 인천 전자랜드는 최근 승패의 흐름을 반복하고 있죠. 직전 울산 모비스전에서도 전반에 14점을 이기고 있었지만 후반에 경기를 내주며 78대 79로 아깝게 패하고 맙니다. 이에 따라 최근 6경기에서 연승도 연패도 없는 퐁당퐁당 흐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승리하는 날인가요? 직전 모비스 상대로는 매우 아쉬운 경기를 펼쳤죠. 이대헌과 정영삼, 박찬희 등 부상 결장 공백을 신인 선수들이 잘 메꿔주었으며 특히 김낙현은 22득점을 얻어내며 한때 21점 차까지 리드를 했으나 심스 파울아웃과 더불어 4쿼터에 15점 차로 뒤지면서 위기의 순간 베테랑들의 결장 공백이 드러나는 모습이었죠. 특히 많은 점수차로 리드를 해오면서 경기에서 템포를 늦췄던 부분이 결국 화근이 되어 페이스를 잃고 패하고 말았다는 평가입니다. 따라서 오늘 경기는 인천 전자랜드가 삼성과 맞대결에서 자신들의 경기 템포를 늦추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빠른 템포 공격적인 농구를 펼칠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용병 매치업에서 전자랜드 용병들이 삼성의 아이제아 힉스를 상대로 그동안 강점을 보여줬던 부분, 그리고 최근 김낙현의 컨디션이 정점에 올라왔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리바운드 싸움에서도 전자랜드가 우위를 점할 것이며 전자랜드가 삼성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김준일이 합류한 후 오랜만에 골밑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내며 팀 승리를 견인한 바와 이관희와 이동엽 등 삼성의 가드진의 꾸준한 활약과 더불어 내각 양면에서 모두 좋은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삼성의 빠른 템포와 전자랜드 또한 자신의 템포를 올려 빠른 농구를 전개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번 경기는 무엇보다도 오바가 좋아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이 경기는 오바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남자 배구 대한항공과 현대캐피탈의 경기입니다. 이번 시즌에 양팀 맞대결에서는 대한항공이 3승 전승을 기록하고 있죠. 최근 대한항공은 6연승 이후 2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카드와 한국전력을 상대로 모두 풀세트 접전을 치르며 패를 기록하고 있죠. 용병 없이 8경기째를 치르고 있습니다. 직전 한전을 상대로는 아쉬움이 많이 남은 경기였죠. 특히 3세트에서 감독이 항의하다 퇴장당하면서 듀스 접전 끝에 30대 32로 경기를 내준 것이 매우 아쉬운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들 전체가 공격 성공률이 50% 미만이었으며 블로킹 싸움에서 11대 18로 밀려 패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한전과 2시간 47분의 혈투를 치른 이후 충분한 재충전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만큼은 활력 있는 경기를 펼쳐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현대캐피탈을 상대로는 이번 시즌에 아직 패가 없죠. 이에 맞서는 현대캐피탈은 직전 경기에서 6연패를 끊어내는 승리가 나왔습니다. 삼성화재를 3대 0으로 셧아웃 시키고 승리를 가져왔죠. 삼성화재전에서는 다우디가 17득점, 서브 에이스 4개로 강한 서브로 상대 공격 루트를 단순화시키는 데 성공했으며 역시 차영석이 블로킹 4득점을 기록하고 최민호와 함께 중앙에서 단단한 벽이 되어 서브와 블로킹 그리고 범실 싸움에서 모두 우위를 점했던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삼성화재가 용병이 없이 경기를 치르고 피로가 많이 누적되었던 형편이었기 때문에 다우디와 특히 허수봉의 공격 성공률 자체가 높지 않다는 점은 현대캐피탈의 불안 요소로 남아있죠. 따라서 오늘 경기도 캐피탈은 강한 서브를 통해 대한항공의 빠른 퀵오픈과 속공을 저지하고 좀 더 효율적인 블로킹을 가져가야 하지만 팀 서브 또한 최하위에 젖어 있죠.
그리고 이리저리 리빌딩 조합을 맞춰나가는 과정에서 범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점이 현대캐피탈로서는 아쉬움이 있는 모양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 역시 대한항공이 승리를 가져갈 것이라는 생각이지만 현대캐피탈이 직전 경기에서 6연패를 벗어나는 승리를 가져왔고 지난 주말 경기가 취소되면서 다우디 또한 충분한 재충전 시간을 가졌으며 현대캐피탈로서도 재정비의 충분한 시간적인 노력을 기울였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대한항공 일반적인 승을 바라보기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181.5점 기준점 오바가 가장 좋아 보인다는 생각이며 대한항공은 마엔 승도 괜찮아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삼프도리아와 인터밀란의 경기입니다. 삼프도리아는 11위에 랭크되어 있으며 인터밀란은 2위에 랭크되어 있죠. 삼프도리아는 최근 2연패에 빠져 있습니다. 사스올로와 로마에게 패하며 2연패에 빠져 있고 인터밀란은 5연승 중입니다. 리그에서는 8연승을 달리고 있네요. 특히 직전 홈에서 크로토네를 6대2로 대파했죠. 전반을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해 아쉬움을 보였지만 후반에 4골을 몰아치며 6대2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따라서 양팀 순위만 보아도 게임이 되겠냐 싶겠지만 인테르에게 중요한 변수가 생겼죠. 삼프도리아를 상대로 최근 6연승을 기록하고는 있지만 인테르가 피나몬티와 베시노가 부상으로 결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포워드 루카쿠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게 이번 경기에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삼프도리아 역시 미드필더 액달이 징계로 결장하면서 중원에서 전력 누수가 생겼지만 인터밀란은 루카쿠가 결장한다면 홈에서 삼프도리아의 선전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삼프도리아가 홈에서 강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상대 전적에서 한 번도 이기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중원의 전력 누수들이 불안 요소로 떠오르고 있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인테르 주포 루카쿠 결장이 미치는 효과가 클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 경기는 무승부 추세로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삼프도리아의 불행승을 한번 노려볼 만한 경기라는 생각입니다. 해외 배당도 현재는 삼프도리아의 불행 쪽으로 흘러가고 있죠. 세리에 라치오와 피오렌티나 경기입니다. 두 팀 모두 직전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죠. 라치오는 제노아에게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으며 피오렌티나는 홈에서 볼로냐에게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피오렌티나는 4경기째 패가 없죠. 1승 3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오렌티나는 최근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죠. 근래 저조했던 흐름을 반복했지만 최근은 확실히 회복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홈팀 라치오는 최근 부진한 흐름을 이어오고 있죠. 시즌 초반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왔으나 최근에 부진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1승 2무 2패로 하락세를 타며 순위는 어느덧 9위까지 내려앉았죠. 특히 강등권인 제노아와 비기고 베로나에게 패하는 등 하락세가 완연히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라치오가 피오렌티나를 상대로 지난 6번의 맞대결에서 5승 1무로 크게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죠. 그러나 미드필더 루카스 징계 공백과 포워드 코레아 그리고 파를로, 롤리치, 파레스 등이 부상으로 인해 결장한다는 아쉬움도 있으며 주포 임모빌레에게 의존도가 높다는 게 라치오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원의 핵심 역시 건재한 만큼 최근 6경기에서 압도하고 있는 피오렌티나를 상대로 분위기 반전을 이번 경기에서 한번 노려볼 만합니다. 다만 현재 추세는 피오렌티나 무패 쪽으로 흘러가고 있죠. 이에 맞서는 원정팀 피오렌티나는 유벤투스를 3대0으로 잡아내며 신임 감독 부임 후 첫 승을 기록했지만 다시 볼로냐와 홈 경기에서 0대0으로 답답한 경기 끝에 무승부를 기록합니다. 하지만 4경기째 패가 없음은 최근 분위기에 대한 기대감이 확실히 높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론 유벤투스를 잡아냈지만 이번 시즌 원정에서 상위권 팀을 상대로 멀티 실점을 내주며 패한 적이 많은 터라 원정에서 아쉬움은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라치오와의 맞대결에서 모두 1점 차로 패배한 게 5경기나 되죠. 따라서 양팀의 최근 흐름을 고려하면 이번 일정에서 반전의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라치오 주포 발끝은 여전히 훌륭하죠.
라치오가 주춤하고 있지만 주포 폼은 여전히 좋고 상대전에서 압도적인 기록을 보유한 만큼 이번 경기 역시 홈에서 피오렌티나를 상대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비록 피오렌티나가 코트로 내외에 다른 부상자 없이 맞서는 상황이지만 단조로운 패턴과 개인 전술의 부족은 라치오에 대항해 좋은 결과를 얻어내기는 힘들다는 생각이죠. 따라서 이 경기에 라치오 승을 추천드립니다. 사스올로와 제노아 경기입니다. 사스올로는 리그 6위에 제노아는 18위에 랭크되어 있죠. 배당적인 측면에서는 사스올로 압도적인 우위를 예상하고 있으며 아마 경기 자체도 그렇게 흘러갈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또 해외 배당도 점점 사스올로 쪽으로 쏠리고 있네요. 사스올로는 직전 아탈란타에게 5대1로 대패합니다. 어느 정도 대등한 흐름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으나 아탈란타에게 힘없이 무너지고 말았죠. 그리고 원정에서 패가 없었던 기록도 깨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득점력은 여전히 막강하다는 평가죠. 카푸토와 베라르디 그리고 도리치치 등이 지난 시즌보다 월등히 향상된 기량을 펼쳐주며 사스올로를 견인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최근 흐름으로 봤을 때 센터백들의 수비력 또한 수준급이라는 평가죠. 직전에는 물론 5골 내줬지만 오늘 제노아를 상대하기에는 충분한 수준급 실력의 센터백이라는 평가입니다. 아탈란타하고 제노아는 공격력에서 많은 차이가 있겠죠. 직전 아탈란타전에서도 물론 대패하기는 했지만 사스올로가 보여준 공격의 짜임새가 여전히 매서웠다는 점 등을 미뤄볼 때 사스올로 공격 축구가 하위권 팀을 상대로는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에 맞서는 제노아는 직전 홈에서 라치오와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죠. 이를 통해 패전 승리를 더불어 경기력이 향상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에 수비적인 측면에서 많은 약점을 드러내고 있고 부상으로 인해 전력 누수가 심각하다는 게 제노아로서는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죠. 특히 센터백들의 줄부상으로 인해 수비에서 부담감이 너무 높다는 평가입니다. 따라서 사스올로를 상대로 대량 실점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죠. 파괴력이 떨어진 공격력과 수비 불안으로 인해 제노아가 경기 내내 점유율을 내주며 실점을 내줄 가능성이 더 높아진 형편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사스올로 승을 추천드리며 핸디캡까지도 사스올로가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제노아의 중원과 수비진의 전력 누수가 계속되고 있어 사스올로가 이번 경기를 통해 아탈란타의 진 분풀이를 제노아에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죠. 이상으로 경기 분석을 마치겠으며 여러분들의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분석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